중국의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 모델 딥시크 R1이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오픈 AI의 챗 GPT를 2위로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으로 딥시크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출시한 저사양 칩 H800 모델을 사용한 기존 모델 V3를 개량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는데도 저사양 칩만으로도 고성능 AI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정확한 개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딥시크는 오픈 AI나 메타 등 미국의 거대 기업보다 훨씬 적은 비용만을 AI 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his really goes to show that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as the old saying goes. Is they don't necessarily have th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at some of these companies in the US have, and they wanted to compete. 실제로 딥시크는 AI 훈련 비용의 $600만 이하를 써 미국의 최신 AI 모델 훈련 비용의 약 10분의 1 이하만 사용했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딥시크가 파란을 일으키면서 오늘 미국 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락했고 AI 관련주인 엔비디아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도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CNN은 미국이 지난 수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성능 AI 칩의 중국 공급을 제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충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AI 분야 선두주자로서 미국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했고 더불어 미국의 무역 제재가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고비용 구조인 현재의 AI 업계에서 가격이나 경쟁에 신호탄을 쏴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고성능 칩 공급 제한이 중국의 저비용 AI 모델 개발을 더욱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퇴임을 불과 일주일 남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인공지능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제의 특징은 한국 등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 20개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국가엔 한도를 설정한 겁니다. 첨단 AI 반도체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컨대 중국이 동남아 등 제3국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이 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ade zero, Fareed, leading edge chips. That means zero AI chips were made in the United States. They're all made in Taiwan. That's an untenable national security risk. 한국과 일본, 호주, 독일, 영국 등 20개 국가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20여 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한편 동맹국 또는 우려 국가도 아닌 대다수 나라에 대해선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의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보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국가별로 향후 2년간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32만 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표가 나오자 중국 상무부는 정상적 무역 행위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함부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국가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해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노트북 컴퓨터를 켜면 사용자에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스스로 골라줍니다. 반지나 시계와 연동된 침대는 잠을 자는 사람의 자세를 바꿔줍니다. 목소리를 인식하는 TV를 통해 자신만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안성까지 갖췄습니다. 가구와 가전에 인공지능, AI를 더해 편리함과 기능성을 극대화한 건데 10년 전 제시된 스마트홈의 개념이 진화한 셈입니다. 올해 CES에선 홈 AI를 채워줄 실제 제품이 본격적으로 소개됐습니다. AI가 그럼 우리 제품 쪽에 들어갔을 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자동 완성입니다.
특히 로봇과 AI의 결합은 이번 CES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딴 휴머노이드로부터 인간의 업무를 대신할 기능형 로봇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최근 휴머노이드를 연구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LG 역시 지난해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로봇이 이제 크게 보면은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게 그 경계가 상당히 좀 벌러리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누기도 좀 힘든 정도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AI 업계에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위상도 재확인됐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시대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는 관련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If you picked 20, I think a whole bunch of us would believe it. But what we're interested in is we want to help the industry get there as fast as possible. 또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과 관련해선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납품 테스트와 관련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고, SK의 경우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빠르다는 평가에 주가가 뛰기도 했습니다. CES가 나흘간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CES는 단순히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술이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깊게 들여다보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